오늘은 어셈블리 완전 정복 3개로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가운데 거 그 MCU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는 MCU의 구조를 직접 프로그래머가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데서도 다른 거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내부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두이노의 그 우노 R3 또 메가 2560에서 쓰는 AT메가 2560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가 되겠죠. 처음에 기본적인 건 같으니까는요.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제가 어디서 카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에부터 한 10년, 15년 전부터 생각했던 그림이고 한 4년 전, 5년 전에 손주 녀석한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해보면 상당하게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양반들도 원칩이나 MCU나 마이컴이나 마이크로 컴퓨터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CPU나 그래서 이렇게 원칩, MCU,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컴 이 말들은 같은 말입니다. 데이터북이나 이런 데서 메이커가 정식으로 쓰는 이름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겠죠. 근데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고 원칩하고 마이컴이라는 말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썼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미국 계통의 자료 같은 데서는 흔히 안 쓰는 말인데 요 마이컴은 특히 일본에서 쓰는 말 같고 원칩은 약간 그 국산화된 말 같고 정확한 이름은 MCU가 되겠죠. 그래서 MCU 즉 컴퓨터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뭐 슈퍼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MCU는 물론 컴퓨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CU의 하드웨어는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조금 전에 슈퍼컴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사실 엄청 큰 슈퍼컴도 내부 구조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명령어라고 보통 그러죠. 명령어는 요 5가지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드웨어 강한 사람, TTL 사용도 잘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점수를 높이 줘서 대기업에 가려면은 이 하드웨어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수시로 아직까지 해오면서 살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도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이게 귀찮고 그러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귀찮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자바, 뭐 파이썬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현재 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 소프트웨어가 도는 거는 이런 하드웨어 안에서 돌아요. 요새 핸드폰도 뭐 코드 코어라고 그러는데 자세히는 저도 모르지만 코드 코어라는 말은 이런 MCU가 4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용도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간추려서 그 사물을 보는 상대를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하드웨어는 이 3가지다. 3가지 얘는 없다. 소프트웨어도 이거 5가지 얘는 없다. 그리고 요걸 정확히 알면은 요게 다른 점만 정확히 알면은 뭐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서 마이컴이 뭔지 MCU가 뭔지를 이해하면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술 관리, 무슨 팀장이라고 그러나요? 개발팀에서는. 그런 경우는 자기 개발 아이템이 들어있는 MCU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전문적으로 그 MCU 내부 구조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실무에서 그냥 커왔다고 그러나요? 다행히 적성도 조금 맞고 취미도 맞고 그래서 이쪽을 써와서 그 초기에 이 계열에는 초기에는 CPU라고 그랬죠. 이 메모리하고 IO가 안 들어간 거를 CPU라고 그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인텔의 그 8080이죠. 그 PC 계열의 시초가 8080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쪽으로 일하다가 지금 정년하고 이런 내용을 좀 알리고 있는, 판매도 하면서 이런 기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이쪽으로 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정확히 알고서는 여기를 정확히 알지 않고는 그 어셈블리 랭귀지나 뭐 C++ 이쪽엔 가기가 힘든 거죠. 그쪽은 하드웨어 관계가 되니까요. 정확히 쓰려면 어셈블리는 이걸 완전히 알아야 되지만 C하고 C++도 이쪽을 알아야 확장이나 에러가 생겼을 때 이쪽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셈블리 쓰는 경우는 그거 알면 일단은 시작을 못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 경우 AT메가 칩에 대해서인데, 하드웨어는 초기에도 말씀드린 메모리, CPU, IO라고 그랬는데 요거 세 개는 없어요. 뭐 메모리가 아무리 커도 메모리인 거고, IO가 뭐 수백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붙어 있어도 아이온 거죠. 근데 요 차이가 뭐냐,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CPU는 뭐 여기 그냥 조그맣게 X 표시 해놓았는데 말 그대로예요. 그냥 얘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요 단어 그대로 그냥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그러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더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앞으로 여기 나오는 강의도 기술 설명이 아니고 실무 쪽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여기는 CPU는 그냥 대강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메모리는 여기 4층 구조라고 간단히 써놨는데, 옛날의 메모리들은 단층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드레스 번지에서 초기 거는, 그렇게 초기 CPU들은 단층 구조에서 일부는 램으로 쓰고 일부는 롬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8080이나 그 한참 뒤까지도 구성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AVR에서 오면서는 그 메모리가 4층 레이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류가 네 가지가 겹쳐 있어요. 메모리가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AVR에서는 32개의 그 레지터가 하나가 되고,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런하는 그 프레시 메모리라고 그러죠. 거기가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스태틱 메모리가 좀 들어있어요. 한 300바이트 전후좌우로 큰 것들은 뭐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1, 2kg, 2560에는 한 1, 2kg 될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250,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스태틱 램이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EEPROM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기 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롬, 무슨 핸드폰 번호를 저장한다든지 하는 그 메모리 해서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가지가 들어있어서 어떤 설계할 때는 상당히 좋죠. 옛날 거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쓰냐, 뒤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명령으로 구분을 해요. 요 네 가지가 있는 거를. 4층 구조라고 그랬는데 전혀 다르죠. 네 가지 용도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건 그 메모리니까 결국은 두 가지 기능 아니에요? 리드 라이트가 되겠죠. 그 리드 라이트 명령 생김새가 ABCD 생김새가 그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걸로 구분을 해요. 그가지 메모리는 그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IO를 설명드릴게요. IO는 그 말대로 I는 인이고 O는 아웃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8비트 마이크로 MCU 중에서는 그 ATmega 2560이 그 TQFP 100이라는 패키지인데 네모진 IC 그 한쪽 네 방향으로 발라한 거 한쪽으로 25개씩 해서 100핀이 나온 건데 얘가 제일 큰 거예요. 8비트 중에서는요. 이 하드웨어 규모가 제일 큰 거죠. 내부는 8비트 뭐 조그만 거나 같지만은 그 아이오는 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이오하고 메모리, CPU 이걸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메모리와 아이오를 정확히 구분 못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CPU는 워낙 다른 거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MCU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이 IO라는 기능이 없는 것도요. 기능이 MCU 안에서 이게 없어요. 그렇지만 IO가 없으면 MCU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키보드도 붙고 다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토로라나 그 스티브 잡스가 초기에 썼던 애플 그 조그만 거 애플 컴퓨터 거기 쓴 거는 CPU가 650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인텔 거 8080 계열에 비해서 이 부분이 없어요. 기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데이터북에 이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IO 시키느냐? 그게는 거기서는 그 IO를 메모리로 리드라이트로 하는 거예요. 메모리 원래 얘 기능은 기능대로 쓰면서 또 IO도 메모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MCU가 보기를. 근데 인텔 거는 다행히 메모리를 안 건드리고 입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메이커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얘기고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아이오는 그 단어 그대로 그냥 우리가 건물로 치면은 그 문이 있잖아요. 문.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퀘어라 그 가로 세로 뭐 x 제곱이라고 하나 가로 세로만 있는 거죠. 얘는요.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근데 이 메모리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무슨 창고라고 그러나 다락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부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 부피 개념이 있는 거죠. 얘는 저장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얘는 어떤 3제곱미터에서 무슨 컵이든지 해서 이렇게 그 안에 용적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무슨 뭐 입이라고 그러나요? 입에 뭘 물고 사탕을 물고도 있을 수 있어서 저장 개념이지만 일단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IO에는 아웃을 시키는 그렇게 출력으로 전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인풋 전용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만 쓰는 거에 비해서 두 가지 쓰는 거를 그 쌍방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이디렉셔널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쌍방향 들락날락 한 포트로다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그 상당히 중요한데 요새 그리고 얘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I로 쓸 건지 아웃으로 동시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로 쓸 건지 아웃으로 쓸 건지를 지정을 해줘요. 여기. 그래서 이 들락날락이라는 개념을 뭐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데 하역이
수입을 하는 건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수출하는 건 나가는 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거고, 또 다른 아주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 IO 개념은, 예를 들면, 음, 여기 이렇게 간단히 해놨는데, 그 암수, 동물의 암수 있잖아요. 동물의 암수에는 그 동물들은 생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 생식 기능 중에 그 IO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고추로다가 이렇게 쉬하는 거가 될 수 있고, 쉬하는 건 뭐 남자나 여자나 되지만, 그 동물의 그 메일에 해당되는 암컷들은 그쪽으로 그쪽 성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인풋되는 기능도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쌍방향이, 여자들 성기관은 쌍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한 가지 기능.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쉬만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쉬도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인풋하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부산항 말씀드리겠지만, 이 IO 기능은 직접 포맷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인풋 포트로 쓸 건지 아웃포트로 쓸 건지를 지정해야, 이 프로그램에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메모리, 예를 들면 요새 USB 메모리는 그게 메모리냐, 이 메모리에 해당되냐, IO에 해당되냐가 좀 겹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겹친다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되든 요 두 개가 합쳐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데이터를 저기 USB에 넣는 거는 메모리 기능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뭐해서 거래업체에 갖다 준다든지 할 때는 그거는 IO로, 메모리 기능 겸해서 IO로도 쓰였으니까, 겹쳐지는 디바이스가 그 USB가 다른 것도 뭐 있겠지만, 제가 써본 거는 그 USB 메모리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요새 요 우노 R3가 제일 작잖아요. 더 작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구경은 못했지만, 뭐 나사에 있는 슈퍼컴, 뭐 기상대 그 뉴스에 가끔 나오는 슈퍼컴, 이런 것들도 내부 구조는 이 세 가지다. 그 모양새나 개수, 뭐 용량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이 안에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든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조상. 그래서 하드웨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명드리면은, 여기 5개라고, 제가 하드웨어는 3개고 소프트웨어는 5개라고 그랬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기본이에요. UI도 제가 설명 조금 전에 드린 거 들으셨겠지만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무슨 자바 쓰고 무슨 뭐 이클립스에서 자바 쓰고 뭐 쓰고 그런다고 해서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대기업은 제조업체니까, 물론 이 프로그램만 쓰는 그런 업체에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를 모르면 더 진급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선에 머무르고 마는 거죠. 프로그램도 이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휘어잡을 그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위에 하드웨어처럼 이 5개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그림은 어디 딴 데서 보시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오토캐드로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아마 저 여기서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마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럼 하드웨어가 3개 아니에요? 위에 하드웨어가 3개 간에, 이 3자 간에 이런 5가지 기능을 해주는 거를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그냥 간단히 앞글자만 세자로 다 썼는데, 여기 제가 산수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뭐냐면 그 더하거나 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뭐 아리스매틱이라고 보통 그렇게 구분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앞에 세자만 쓴 거고, 그러니까 요 세자가 안에서 하드웨어가 이 안에서 요거 세 개로 구성됐으니까 컴퓨터 모든 명령은 다 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바깥에 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외부에, 이거는 MCU니까 외부 하드라인다든지 뭐 외부 USB라든지 있겠죠. 부시면은.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든 이 컴퓨터로 구성은 전체 안에 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작동하는 5가지 명령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더하거나 빼는 거, 또 CPU에서 메모리로 보내는 거, 이동이죠. 무브, 데이터의 이동에 관계된 거. 또 세 번째는 로지컬 명령이라서 논리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8비트, 제가 쓴 건 8비트니까 8비트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아래 LSB 쪽 하나만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겠다 이러면은 획사값으로 해서 0, 1으로 AND를 시키면 제일 아래 거가 들어오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위에 그 8비트 중에 위에 1급비트는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를 논리 명령 그룹으로 치는데, 그렇게 세 개가 있고, 또 요거 점프 명령이라는데 요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디로 점프하는 거예요. 이 메모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보통 8K에서부터 조그만 건 8K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건 상당히 많거든요. 메모리가요. 요새 뭐 PC에서는 뭐 안에 그 램이 무슨 뭐 16기가, 32기가 그러고 하드는 뭐 1테라, 뭐 10테라 이러는데 그렇게 번질 같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어느 번지에서 돌다가 어떤 조건이 되든지 아니면 무조건이든지 어디로 가라, 점프해라. 그렇게 점프하는 그런 그룹들의 명령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뭐 콜 서브루틴, 콜 명령 같은 게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네 개가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그룹을 지어서 하드웨어 설계를 하든지 할 때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관리해서 매니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기를 알지 않고는 이 시스템 관리가 안 되니까, 기술 관리가 여기서 안 되니까는요. 그리고 이 네 개의 그룹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동사니로 했는데, 이렇게 잡동사니에 근데 MIS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그 미세리너스라고 그러나요? 발음이 제가 안 좋은데, 미시리너스, 잡동사니라고 그러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뭐 인터럽트하고 또 뭐 무슨 메모리 두 개를 뭐 무슨 간접 번지로 맹기는 그런 명령들 보면은 있어요. 이 네 개에 해당되지 않는 명령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해놓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로 본 거예요. 저는요. 그냥 잡동산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휘어잡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MCU 자체를 설계하거나 얘를 연구한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그냥 그 아나로그 TV 때 글자 넣는 거, 그 야구공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속도 계획 이런 거, 그런 화면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것 쪽에 월급쟁이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은 상당히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디테일로 설계했지만은, 그래서 그 정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 간단히 썼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 4624라고 그랬는데 이건 6자리짜리 7 세그멘트 4개를 둬서 24비트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똑같이 368 18자리 디스플레이가 있는 보드를 만들어서 뭐 한두 개씩 그냥 팔고 있는 입장인데, 왜 디스플레이 넣은 보드가 제가 주력으로 했냐면, 프롬을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CPU가 만드는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로 보면 힘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보드로 써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그쪽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뭐 어떻게 남이 일을 하나 얻어다 할 적에도 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뒤에 나오겠지만 파형은 스코프로 보지만 데이터는 스코프로 볼 수 없잖아요. 그 복합된 데이터, 무슨 그런 데이터, 수차로 된 그런 데이터들은 세븐 세그멘트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그 MCU 자체 시판되고 있는 그 ATmega 3285하고 ATmega 2560 설명은 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발수가 많고, 좀 무식하게 설명하면 얘는 발수가 많고, 얘는 32발짜리 저기 그 납작은 패키지로 말씀드리면 얘는 32발짜리고 얘는 100발짜리 25개에서 4박이니까 100발짜리 핀으로 돼 있어요. 그 피지컬 사이즈만 좀 다르지 안에 구조는 같아요. 물론 뭐 번지, 그 SRAM 번지나 이런 거는 뭐 얘는 60번지 시작하는데 얘는 뭐 100번지인가 80번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하나만 알면은, 그 AVR의 MCU는 어느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다 마찬가지다. 그땐 데이터북을 찾아보면서 써도 되니까 그렇게 설명드리가 있으니까 요거만 제대로 뭐 하시면은 뒤에 따라 나오는 프로그램 하나 예비로 해서 거기 설명드리면 실제 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뭐 LG 저 우면동에 중앙연구소라든지 무슨 저쪽 수원에 있는데 무슨 무성사업부 이런 데 갈 생각을 하지 안 하고, 이걸 모르고 그런데 두 군데 아는 데가 제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하드웨어 구조를 모르고 8비트 구조도 모르고 그런데 취업하려고 하면 안 되죠. 도둑놈이죠. 뭐 별게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MCU 구조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단은 그 MCU 구조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 번째, 전체가 세 덩어리인데 세 번째고, 여기서는 앞에 그 하드웨어 소프트 중간 과정 이쪽이니까 구전 요거를 끝내고 프로그램 형태 요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제가 어디서 캡처한 건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줄인데 아주 전통적인 어셈블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네 줄인데 여기 뭐야, 컬럼 1, 2, 3, 4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저기 콜론으로다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는 라벨이라고 그러고, 또 두 번째 요게 진짜 명령이죠. 요거는 오피코드라고 그러고, 여기는 오퍼랜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무슨 줄이다 이렇게 코멘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제 거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캡처한 거로 설명드리면은, 요 하나 둘 셋 네 컬럼을 여기 요거를 여기 설명을 붙여놨어요. 간단히. 그러니까는 보시기로 하고, 요 네 줄로는 그 어셈블리 쓰면은 네 줄 외에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셈블리를 소개하고 본격적인 명령으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건 제가 했던 건데 설명 드릴게요. 제가 다른 기사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비둘기가 땅콩을 잘 먹어요. 저 사무실 옆에가 과일 가게인데 그 땅콩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과 과일 가게 아줌마 아저씨가 그 비둘기를 쫓고 그게 가끔 커피 얻으러 먹으러 갔다 보면은, 그래서 저거를 한번 검출해 보자. 제가 초전 센서는 써드렸는데 초음파 센서는 그 아주 구닥다리 그 보드가 관제흡사해 반쪽 길게 그런 것만 써봤지, 요새 나오는 센서는 안 써봐서 그 두 개를 응용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그 초음파 센서를 드라이브한 스코프 화면과 그 실제 루틴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요걸 샘플로 해서, 이건 제 다른 기사에도 있고, 요건 요렇게 아주 캡처 하나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니까 이건 두고두고 제가 설명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코프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 검색 보시겠지만, 여기 요거 한 칸이 10마이크로세이크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지 10초란 얘기죠. 요 폭이. 스코프는 아시겠지만 이 호리존탈은 시간축이고 위에 버티칼은 크기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표시해놨는데, 요거 지금 한 칸에 가게 10마이크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 맘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센서 지금 여기는 사진 안 올렸는데 제 기사에 많이 있고, 그 저기 어디죠, 용산에 그 동신인가요? 동신이나 그 LK 인베이드도 저 노원 여긴가요? 거기 있는 주집에 또 딴 데도 뭐 디바이스 마트 이런 데 다 있는 그 두 개짜리 센서에 저기 1,500원짜리 싼 거, 그거 자료를 보면은 뭐 10마이크로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초음파의 발진 소자, 수신 소자 아니라 발진 소자에 10마이크로 폭으로 된 걸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10마이크로 남기는 루틴이에요. 여기요. 요 위에 거가요. 10마이크로 내면은 초음파는 뭐 갖다 앞에 갖다가 부닥쳐서 되돌아오는 걸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초음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마이크로, 그 센서는 이렇게 10마이크로 레벨을 했으니까 저도 이 사진처럼 10마이크로 레벨하는 루틴이고, 그러고서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작업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마이크로 내보내고는 요 중간에 받는 게 있겠죠. 요 중간에. 근데 또 요 밑에는 뭐냐면 10초짜리예요. 10마이크로를 100만 분지 10초짜리 펄스를 이거를 내고 10초를 기다리면서 그 수신부 되돌아오는 걸 여기서 읽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들어있지 않고 그걸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점프 운호 했잖아요. 그러면 요 운호 여기 라벨을 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콜론으로 찍어놓은 걸 라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이쪽 줄을요. 그래서 여기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게 여기 지금 작업을 더 진행해서 여기에 수신해서 이게 비둘기인지, 제가 비둘기는 검출을 못 해봤는데 큰 고양이는 검출을 해봐서 검출이 돼요. 다 큰 고양이는 그 초전 센서가 읽어드리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된 데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작업이 되는 대로 더 지금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사진과 이 루틴을 여기 올린 이유는, 제가 어디선가 어셈블리는 왜 어려운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도 이걸 이해할 필요 없어요. 조금 이해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이걸 가서 카피에다가 해놓고 컴파일해서, 이거 지금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컴파일러 설치하는 거거든요. 컴파일 해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쓰다가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여기다 덧붙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미스미 걸어가는데 제가 잘 인용하는 건데, 저게 왜 제가 왜 미스 씨가 아니고 미스 김일까? 그 아버지가 김씨니까
미스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지면 바보죠. 이 아트멜 CPU는 이 AVR CPU는 아트멜이 그렇게 맹길었어요. 이렇게 되게 328하고 2560은 그렇게 되게 맹기는 거니까 우리는 사다 이걸로 비둘기 쫓는 것도 맹길고 세탁기도 맹길고 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 이 칩에 설계하는 분들은 뭐 이 안에 구조를 뭐 속도를 더 빠르게 이랬는데 뭐 연구하겠지만 지금 저가 해온 일이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그거에 아니거든요.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10마이크로 세이크의 펄스를 내서 내는 데까지 작업해 놓은 거거든요. 그 도면은 너무 간단해서 여기 안 넣었는데 음, 저기 지금 이거가 두 번째 건데 보강을 할 거예요. 요렇게 맹길고 회로를 보강을 할 거예요. 어디 올라가 있어요, 회로도요. 그래서 음, 오늘은 이렇게 남이 그렇게 이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아까 여기 프로그램은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가지 중에 여기 보면은 아리스메틱하고 로직 2개 명령을 이게 상당히 긴데 제가 요거 한 페이지만 캡처한 건데 여기 보면 이거 더하고 빼고 요거가 엔드예요. 그러니까 그 엔드 로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놔서 저는 저 위에 크게 구분을 했는데 이 산술 명령하고 로직 명령 구분을 했는데 이 아트메일이 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이거 설명하는 것도 지금 이 설명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런데 그냥 공간 뺏기지 말고 하나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좋을 건데 뭐 이게 RT의 D가 그 뭐죠? 디스터네이션인가요? 그 목적지 얘기하는 단어 그건 것 같아요. 가만히 여기 설명을 한 거 보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쓰면은 결과가 이쪽 앞쪽 데이터에 결과가 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0xFF를 R17에다 넣으란 얘기거든요. LDI가요. 로드 이미디에이트 약자인데 이 넣으란 얘기만은 그러면은 결과는 여기 남아요. R17에.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건 읽어보고 쓰면 되는 거예요. 다 남이 한 거 한번 보고선 내 걸 맹기면 돼요. 그 중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갖다가 내 거로 맹기세요. 왜냐면 요거는 이 부분도 설명한 거 어디 있고 앞으로도 설명드릴 거예요. 요렇게 해서 컴파일러만은 .hex라고 .hex 기계 파일이 생기는 그 아주 샘플이거든요. 몇 줄 안 되지만 이거를 돌리면은 이게 돌면은 이게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림까지 넣어서 제가 설명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수도 없이 늘어난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돼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자세한 거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만 캡처한 거니까 그 찾아서 보면 돼요. 영어 사전 보는 식으로. 그래서 오늘 설명은 이렇게 전 과정 이렇게고 다음에는 요 하나하나 명령하는 거가 세 번째 덩어리에 들어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아는 게 어디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이게 130개에서 140개 정도 되는데 그 뭐라 그걸 저도 한 달랑 시험 다 쓰라 그러면 20개에서 50개 안 넘을 거예요. 그때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는 방법은 메이커에서 발표한 이런 거를 보든지 아니면 이 명령 내가 그때 그 어디 그 집 있고 그 비둘기 쫓는 거야 했을 때 그것도 썬 명령이다 생각나면 가서 컴퓨터에서 열어서 읽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왜 어셈블리 하는 사람이 극히 없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어셈블리 하는 사람이 극히 없다. 조금 전에는 이거 모르고 그 무슨 지금 뭐 어떻게 되든 학교 공부해서 잘 갔다 그러면 뭐 LG 연구소나 수원 무선사업 아니겠습니까? 삼성
이런 구조 요까지를 모르고 간다 그러면 도둑놈이라고까지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는데 그건 맞을 거예요. 하도 소프트를 여기를 안 시키니까 여러분 아시길지 모르지만 초등학교에 필수 과목으로 코딩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2년 전에 예고하고 올부터 시행이거든요. 물론 이런 어셈블리는 아니더라고요. 4학년짜리 손주가 있어가지고 걔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것만 알고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약간 거짓말 겸해서 제가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는, 그 손주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왜 요거로만 어셈블리는, 왜 제 기사로만 어셈블리를 가지고 우선 하시라고 제가 강요를 하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요렇게 검색을 했어요. 요렇게. 그리고 밑에 4개가 또 있어요. 밑에 그 개별 구글이 아니고, 왜 구글 같은 데는 이미지 여러 개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한 페이지만 캡처했어요. 구글 거냐. 근데 이게 한 2분 내려가요. 요렇게 어셈블리, 명령어, 요렇게 요걸로 검색하면 이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게 한 1, 2분 내려가요. 1분은 넘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명령 자체를 어디서 온 거라는 거. 이게 어느 MCU의 명령이라는 게 설명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글 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거를 또 밑에 3개인가를 했는데, 어셈블리라는 거는 MCU가 정해져야 돼요. 그 시리즈가 같거나, AVR의 시리즈가 같거나, 아니면은 M8080에 기계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다르니까 하드웨어를 직접 재현하는 게 어셈블리 명령이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이 뭐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50년 전에서부터 하다가 정년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셈블리 명령어 정리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4개라고 하는데 2개만 올라있네. 다 그래요. 다 보면은 이거 밑에 2개나 이거 3개 여기서 제가 잘랐거든요. 잘란 거나 뭐 다 똑같아요. 이게 명령어 이 명령이 도는 MCU가 뭐다. 어셈블리는 그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특정 안 했어요. 이게 이분들이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해서 어셈블리는 그 결과가 그 PC 그 어셈블리 명령 짠 프로젝트 99.9%가 PC에서 도는 게 아니에요. 프린트 how are you 이렇게 해서 한 줄 그렇게 써서 PC에서 how are you라고 나오는 거 보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셈블리 짠 태번에 프로그램 뭐 제어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화 이런 쪽이에요. 모터를 돌린다든지 뭐 온도가 몇 도인지 읽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가 특징이 돼야 되는데 그 전혀 없이 다예요. 이렇게 어떤 걸 해서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가 없어요. 어셈블리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그림하고 해서 한 거니까 그 검색은 해 보시면서인데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그리고 요거는 한번 해보면은 그냥 내 거가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LED도 켜보고, 여기다 LED를 붙이면 요 10마이크로세컨만큼 켜지는데 너무 짧으니까 빨갛게 보이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이 1초에다가 그 LED를 켜면 1초는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컴퓨터 시장 온라인에서 어셈블리 명령이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되는 거를 보여드린 거 하고,
어셈블리 명령은 하드웨어 안에서 돈다. 이렇게 사전처럼 메이커가 한 거를 찾아보면 된다. 그리고 CPU 구조는, MCU 구조는 이렇게다. 아무쪼록 보시고 시작할 때 우선 시작은 여기서 하세요. 더 간단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저는 MCU도 오래 했지만은 TTL 초기에 그 60년대 그 말서부터 일을 했는데 60년대 말 70년 초에는 TTL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그래서 어셈블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꼭 써야 됩니다. 제가 요새 그 포프 TV라는 그 블로그 쪽을 보는데 그분 거기도 보면 근데 이렇게 하드웨어 설명은 없어요. 그분도요. 어딘가에 자기는 땜지나 회로 설계는 해본 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실제 이쪽으로 일을 하실 분들은 다른 데 헤매지 마시고 여기 요렇게 생각하시고 요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요걸로.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는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셔서 온라인 데이터가 어셈블리 엔지니어한테는 얼마나 허접하다는 거, 어셈블리 한 사람이 얼마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 다 치고 올해에서야 코딩 교육이 초등학교에 그것도 필수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로 생겼다는 거 생각하시고 시작하실 분은 그러니까 MCU는 많으니까 회사에 많으니까 근데 AVR로 시작하시는 분은 요걸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결에 뭐 마이크로칩에 PIC로 시작하는 칩도 있고 다 있는데 저도 초기에 그 PIC 칩하고 이 AVR 칩을 놓고 선택하다가 AVR로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그 MCU를 정하지 않으신 분은 AVR로 정하시길 바래요.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ADC 같은 건 PIC칩이 앞서 있어요. AVR보다 AD 컨버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알면은 어떤 이유로 꼭 갈아타야 될 일이 있을 때 가는 건 쉬워요. 의의를 하나를 정확히 알면은 가긴 쉬우니까 아무것도 시작을 안 하시고 처음이라면 이 AVR에 우노 보드 6,000원, 7,000원인가요? 하고 메가 2960은 만원, 11,000원일 거예요. 두 개 한꺼번에 안 사셔도 돼요. 이 우노 R3 조그만 거 요거 하나 사셔서 하시면 좋아요. 저도 요거 요새 쓰고 있는데 값이 싸서 쓰고 있는데 얘는 전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USB 끼면은 그냥 작동하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둘 다요.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이고 요거 세 개 중에 가운데 건데 앞에 그 컴파일러 설치하고 요거 뒤에 구체적인 명령이 이 명령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명령 설명은 그냥 이런 거 써서 LED 켜는 거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빨라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거는 그 하이 레벨 가시기 전에 이 로 레벨을 하나 하고 가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순간의 선택이 뭐 그런 거 광고 문안이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좋아한다고. 틀림없이 그런 좋은 회사에서는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 코스가 지나갔다 그러면 점수를 더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같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MCU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